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정훈입니다. 자, 모든 국민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부자 공식은 계속됩니다. 자, 오늘 주제를 한번 잡아봤어요. 재개발 틈새 시장, 해제 지역이 돈 된다 해가지고 제가 여기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해놨죠. 자, 저는 부동산을 제가 25년 동안 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의 흐름을 보거든요. 그 전에 한 10년 했을 때만 해도 그런 흐름을 전혀 모르고 부동산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 그 흐름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 흐름이 저희가 부동산 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이런 흐름을 한번 좀 알려드릴까 하고 신문 기사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신문 기사들은 사실은 우리 부동산에 가는 기사들을 특별히 뭐 어디가 좋다 뭐 이런 기사 나오는 거는 이미 다 그건 끝난 거거든요. 이미 다 알만한 사람 알 때 기사가 나오지만 신문의 어떤 전체적인 그 기사가 나오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모아서 보게 되면요, 하나의 커다란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해제 지역이 돈 된다 이런 주제인데요. 한번 신문 기사들 한번 보시죠. 자, 2013년 12월 달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자, 2013년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은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뚫고 막 상승 추세로 접어드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얘기가 뭐예요? 쇠락하는 도심 재생으로 활로 찾자. 다 바뀌는 도시 정비의 패러다임이래. 전면 철거식 재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자생력을, 그 지역의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이 전면 철거형 재개발이 한계가 봉착했다. 자, 이때는 모든 언론들이 어떤 기사를 내놨을까요? 도시 재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기사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봐도 도시 재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기사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전부. 자, 그런데 한번 보시면은 그 후에 2019년도 4월 달 기사를 한번 보면 어떻게 나왔어요? 서울시 낙후 동네에 6천억을 썼는데 벽 하나 남고 변화는 없다. 아주 제목이 그럴듯하죠. 예. 도시 재생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가장 그 시범 지역이라고 하죠. 우리가 뉴타운으로 개발을 진행하려고 했다가 해제가 된 시범 지역이 바로 그 유명한 창신 수민 뉴타운입니다. 종로 바로 뒷블럭에 있는 그 유명한 그 봉제 공장들, 언덕배기 길에 언덕에 봉제 공장들도 많고 상당히 낙후된 지역인데요. 여기가 해제되면서 여기다 200억을 들였어요. 서울시에서 혈세를 투입을 해가지고 이미 도시재생 끝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주민들은 도시재생을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했지만은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지역에 어떤 특징적으로 도시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 지역을. 거기에 일자리도 넣고, 그 다음에 상업시설, 문화시설, 업무시설들, 주거시설까지 같이 이렇게 복합해서 개발하는 그거를 도시재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마을 가꾸기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죠. 그래서 마을 가꾸기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실패 사례다 이런 기사가 이제 막 나옵니다. 이전에는 이 창신 승인 뉴타운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도시 재생한 지역들은 가격이 안 오르고요. 재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역을 바꿔갔던 지역들은 가격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차별화가 크게 돼버렸죠. 그래서 이 도시재생 가장 실패적 사례입니다. 200억을 투자했는데도 결국 낙후되어 있는 동네는 그대로 낙후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게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에 어떤 기사가 나왔을까요? 서울 집값 급등부른 뉴타운 해제 7년. 낙후한 강북 개발 막은 뉴타운 해제. 강남 14% 오를 때 노도강 5%. 그 전에 기사는 어떤 기사였죠? 도시 재생을 해야 된다는 측의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점점 이게 잘못됐다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체 구역 중에 이 절반 이상이 해제가 됐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해제가 되면서 강남 14% 올 때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죠. 노도강 5%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이 도시 재생, 이 뉴타운을 해제시키고 재개발을 해제시키고 그 대안으로 만든 게 이 도시 재생 사업이거든요. 근데 도시 재생 사업은 결국 그대로 그 집 그대로 놔두고 낙후된 집 놔두고 주변에 어떤 편의시설들, CCTV라든지 그 다음에 보도블록 새로 깔아준다든지 마을 공영주차장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부분적인 그런 편의성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강남과 강북의 집값이 격차가 더 커졌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어떤 기사들이 작년에 많이 나왔냐면요. 장이 14구역 주민들 투표로 재개발 유지 결정. 자, 이게 서울시에서 재개발들을 자꾸 하지 말고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이 14구역도 거의 해제될 뻔 하다가요. 이 투표를 통해서 다시 재개발하기로 돼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고 해서 해제시켜서 도시 재생으로 하려던 그런 지역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반기를 들고요. 다시 재개발 추진하겠다, 우리.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작년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작년 8월 이후부터 그런 흐름이 이제 슬슬 시작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사가 나왔을까요? 올해 3월 달에 재개발 취소하면 시가 돈 대준다더니 이런 기사 나왔죠. 자, 그래서 재개발을 진행을 하려고 했던 적이 해제가 되면은 거기에 서울시에서 그런 들어갔던 돈들 비용을 갖다가 대주겠다. 자, 이렇게 했는데 7년간 보조율이 16%에 불과하다. 그래서 매물 비용을 서울시 잘 안 주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것들 기사가 나오는 걸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기사의 이 흐름이 지금 어떤가? 자, 그러고 나서 며칠 전에 이거 나왔죠. 서울시 사직 2구역 직권 해제, 무효 판결.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그 사직동, 그 사직터널 바로 옆에 사직 2구역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재개발을 막 한참 그냥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개발이 해제가 됐어요. 이게 그 문화 가치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인해서 해제가 됐는데 해제가 돼서 이제 그 도시 재생 사업으로 이제 돈을 거기다 들여 넣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게 주민들이 다시 우리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서울시에서 안 된다. 했더니 소송을 했어요. 여기가 이제 직권해제로, 서울시 직권해제로 해제가 된 지역이거든요. 소송을 해가지고 1심에서 그 조합 측에서 이겼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만 좀 했으면 좋은데 2심 고등법원까지 간 거예요. 2심에서 또 승소했어요, 조합이.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갔어요?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무효 판결. 자, 그래서 이 역사 문화적 가치 보존이라는 이유가 재개발 추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하나의 커다란 지금, 효시가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막 이렇게 해제가 됐는데, 뭐, 사직 2구역뿐이 아니라 그 옥인동 있죠. 옥바라지 하던 골목, 옥인동. 거기도 재개발 추진을 하다가 갑자기 서울시장님이 오셔서 여기는 보존해야 돼. 옥바라지 골목이니까. 해서 안 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거기도 지금 이제는 다시 이 소송의 본물을 읽을 것이다. 일반 재개발 지역도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있다면 재개발 쪽으로 다시 방향을 가닥을 잡아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점점 번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거 보세요. 이 기사는요. 일몰제발 해제바람 성수지구까지 불가했는데 여기에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서울시 의회에서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줬다는 겁니다. 이게 정비 사업을 추진해서 재개발을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해제가 되니까 이런 지역들이 노후화가 되고 그대로 또 방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정비 사업 이 재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봐서 주민들이 원한다면은 재개발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여건을 지금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 이 서울시 의회에서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자체가 지금 뭔가 이 흐름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무조건 뭘 해야 돼? 재개발 하지 말고
그냥 마을 가꾸기 사업, 도시재생해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뭔가 지금 여기저기서 이런 아우성들이 들린다는 겁니다.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해제 지역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앞으로. 자, 우리가 재개발 투자, 제가 늘 얘기했지만 재개발은요, 이 서울, 특히 도심에 낙후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빈 땅이 없잖아요, 빈 땅이. 그러니까 있는 거 부숴서 새 집 짓는 방법밖에 없다. 그게 재건축과 재개발인데, 특히 낙후된 지역은 무조건 재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가 주거 환경을 바꿔주는 게 우선이거든요. 자, 그럼인데 그렇게 해서 해제 지역들이 재개발이 추진이 되느냐, 아니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재개발 하지 말고 이게 소수의 그 가구 수 이렇게 뭐 열몇 세대도 괜찮고요. 이렇게 가로별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7층 이하, 지금은 이제 조례가 바뀌어서 15층 이하로 지금 짓게끔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올려줬죠, 신고를. 그래서 아파트를 한 동짜리, 두 동짜리 짓자. 재개발 하지 말고 해줄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서 해줄게. 지금 이런 거거든요, 대충. 그런데 재개발 지역을 한번 보세요. 재개발 지역들, 옛날에 뭐 거래도 안 되고 했던 그런 재개발 지역들이 지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진행이 되면서.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저기서 서울시에도 해제된 구역들, 서울시의 직권 해제로 해제된 구역들 지금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라는 겁니다. 쓸데없이 아무데나 다니지 마시고, 그런 지역들,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지역들은요, 프리미엄 막 붙어 있잖아요. 2억, 3억씩. 그러면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 여유 있으면 들어가시면 돼, 무조건. 하지만 우리가 목표로 추구하는 것은 가장 지역이 이 저평가돼 있다고 얘기할 때, 가장 지역이 쌀 때,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서 이익을 많이 내는 게 이 투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지금 피를 주고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가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돈으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작은 돈을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든지 불려가겠다 생각하면은 무조건 이 해제 지역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안 되면 말고? 그거 아니죠. 안 되면 어떡합니까? 지금 그렇게 낙후된 지역들이 이 재개발을 재추진하는 쪽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가느냐, 이 두 가지 지금 갈림길에 서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변화가 생기는 곳에 투자해라. 변화가 생기는 곳에 투자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낙후돼 있고 빌라, 단독주택 이렇게 있는 데들이 하다못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15층 이하로 아파트가 한 동 여기에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변화가 생겼죠. 어쨌든 낙후돼 있는 그런 낡은 집들이. 그럼 가격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안 오른다고요? 올라요. 반드시 오릅니다.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아파트로 바뀌었잖아요, 어쨌든. 그전엔 7층 이하여서 그나마 7층짜리가 저기 아파트야?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높아졌잖아요, 층고가. 한 15층 이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해도 오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전부 반대해요. 반대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재개발을 할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동의서 걷어. 우리 재개발 다시 할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개발로 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해제됐으니까. 자, 또 여기서 어떤 분 얘기하죠. 야, 재개발은 나도 아는데 투자를 나도 다 알아. 근데 재개발은 10년 이상 걸린대. 10년 이상. 아니,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여기다 10년을 여기다 묻어도 나는 그렇게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또 어떤 전문가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지역은 언젠가 되긴 되겠지만은 10년, 20년 기다려야 돼. 못하러 지금 투자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문가들 중에서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투자할 때 투자의 목적이라면요, 그게 10년 후 20년에 준공이 되는 게 투자의 목적이 아닙니다. 투자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던 지역에 개발 계획이 생기게 되면 가격이 휙 뛰는 거예요. 뭐 공사가 진행됐습니까? 가격은 뛰는 거예요. 단계마다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특히 재개발은.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마다 어느 때 내가 나올 것인가, 이익을 내고. 이게 투자지, 그게 나중에 10년 후에 준공이 될지 20년이 될지 재개발이 언제 완공이 될지 모르는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인데, 그건 투자를 안 해본 분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지역은 투자금이 작게 들어갈 거예요? 많이 들어갈 거예요? 해제 지역들. 아무래도 작게 들어가겠죠. 같이 진행을 해서 저쪽은 막 진행이 돼서 아파트가 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10매덕이 넘어가, 10억이 넘어가.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우리 동네는 옛날이나 그대로 다 낙후된 동네야. 자, 이렇게 되면은 가격차가 확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추진을 한다면 올라가겠죠. 항상 우리는 투자라는 거는 타이밍도 중요하고요. 당연히 중요하죠. 언제 투자하느냐가 중요해요. 중요하고요. 그리고 변화가 생기면 오르는 거예요. 끝까지 다 젖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거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계속 누르고 있는 이 재건축 재개발들 결국은 계속 이렇게 누를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될수록 새 집의 가치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새 집이 등장할 때마다 가격이 팍팍 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집들도 가격이 뛰겠죠. 즉, 물리적으로 이렇게 눌러놓게 되면요. 나중에 몇 년 후에는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낡은 집 부숴야 새 집 질 수밖에 없어. 빈 땅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책의 전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제 강의가 괜찮다고 생각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함께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